어쨌든 다들 고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완주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 이 완주의 의미라는 게 그래서 끝까지 했다라는 그 의미가 갖는 내용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자본의 노동자 계급 정치 가능성을 이 선거투쟁을 통해서 지켜내고 진보정치 위기, 노동정치 몰락을 온몸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이 과정이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경험 자체들은 그 자체로 냉철하게 좀 이제 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과연 이번 2012년 대선을 통해서 확인된 노동자 계급 정치의 현 주소를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냐, 또 노동자 계급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평가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2012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절대 다수가 결국 그 보수 정치 대 자유주의 정치 대립구도, 즉 이 자유주의 세력의 그 정치적 헤게모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는 저는 그 두 가지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진보정당의 위기 얘기를 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 기존의 진보정당이 현실적인 영향력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현실적인 영향이 이렇게 좀 더 급진적이고 좀 더 계급적인 방향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계급적인 정치 세력화의 길을 포기하고 반잡은 계급 정치 전망으로 노동자 계급을 정치적으로 준비해내지 못한 결과가 이 첫 번째라고 좀 판단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문제를, 그러한 지점들을 우리 선투본을 비롯해서 그 노동자 계급 정치를 주장하고 투쟁했던 세력들이 이 대선 투쟁 과정 속에 단기간 내에 그런 것을 뛰어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독자적인 노동자 후보를 내지 못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할 것만을 촉구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과 경남도지사 후보 당선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12월 14일 그 긴급 호소와 지지 선언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는 그 신자유주의와 자본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의 가능성과 그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에 대한 그 커다란 전망을 잃어버린 것을 이제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민주노총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그 정책 입장은 이 공황기의 노동조합이 처한 상황과 전 맞물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자본주의 위기에 직면할수록 노동조합이 그 노동시장에서 경쟁 격화라든지 사회적 고립, 또 자본의 임금 상각과 고용 공세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노동자 계급의 대응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계급적인 정치 투쟁을 통해서 이걸 돌파해 나가는, 그것을 강화시켜나가고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민주노총은 그 진보정당의 이런 위기, 무경화하고 맞물리면서 그 길을 포기해버리거나 유예해버렸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제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새롭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선투보는 이러한 정세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반잡은 정치선선을 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정치적 올바름 자체는 이후 우리 자신이 목표로 했던 계급정당 건설을 현실화함으로써만 실천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적 내용과 전망을 제시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전국적인 조직력, 집행력,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 현장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많은 한계와 역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후에 이제 어떻게 현실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이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 반대 반자본의 정치적 기치를 내걸고 독자적으로 완주하는 것은 이후에 민주진보 대연합,
야권연대를 비판해 나갈 수 있는 세력으로, 정치 세력으로 선투본이 서나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 노동자 계급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소중한 그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12년 대선 투쟁에서 이 선투본이 그 투쟁하는 노동자를 정치와 투쟁의 직접 정치의 그 주체로 세워내 나가는 이런 시도를 한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소중한 싹이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투본은 아주 제한된 역량이나마 노동자 계급 정치를 직접 내걸고 이 한국 사회 대중 전체와 한번 대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 계급 정치가 현재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후 우리가 노동자 계급 정당들을 전망해 나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 그 자체도 커다란 성과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거 투쟁 과정 속에서 소위 이제 그 노동자 후보로, 또 하나의 노동자 후보로 나섰던 김순자 후보의 이제 문제인데요. 이 김순자 후보 문제는 사실 이번 대선 평가에서 뭐 할 필요 있겠나 좀 이런 판단들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노동자 후보로서 이 관계 자체를 어떻게 이제 판단해야 되느냐 문제들이 여러 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평가의 기회에 좀 어쨌든 그 선투본에 그 어떤 고민이었는지 문제의식인지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대선 투쟁 과정 속에서 선투본은 김순자 후보 출마와 관련돼서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동지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물론 그 여러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선투본의 확장성에도 일정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대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선거투쟁의 기조와 조직화 방식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선투본의 선거투쟁 기조는 이게 뭐 특정 개인의 문제도 아니었고, 누가 돈이 많이 있어갖고 그 돈 갖고 선거 치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이 지금 국면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맞서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돼서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자는 하나의 운동이었다, 정치 운동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체가 돼서 선거인단을 구성했고, 또 선거투쟁 역시 그런 과정들을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협상할 문제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신당 역시 우리 선투본을 그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진보신당을 이제 탈당을 하면서, 진보신당이 결정을 어기고 탈당하면서 출마를 감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더 어떤 대응할 그 지점들에 대해서 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 이런 정도로 요 점은 이제 좀 이렇게 평가를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 선투본은 대선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급정당 추진위원회 건설에 앞장서 나가고 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주체로서 나갈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투쟁의 성과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완주를 통해서 자신감과 신뢰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진보적 정권 교체론에 맞서서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현실에서 존재한다는 것, 이걸 대중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책 요구로 이제 집약시켜냈고, 4대 과제와 10대 강령을 중심으로 또 대국민 선전선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대중적으로 이제 부각시켜냈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특히 이제 현장 활동가들이 여러 회의와 우려들을 불식혀낸 점, 이런 지점들이 이후에 우리가 그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을 해 나가는데 소중한 자양분이자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그 자체로 되는 게 아니겠죠. 이후에 어떻게 계급정당 건설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느냐에서만 실천적으로 입증될 그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신문, 어느 정치 조직의 신문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한 3개면에 걸쳐서 저희 선거투쟁에 대해서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꼼꼼하게 봤는데 뭐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 아닌 것도 있고 또 과장 확대된 것도 있고 좀 약간 뭐 저희가 겸허하고 비판적으로 받아야 되는 평가도 있고 그런 대목들이 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신문으로 내지 않았던 아니면 뭐 다양하게 이제 현장에서 뿌려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저희 선거투쟁을 함께했던 동지들이 저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평가들이 또 있을 거고 또 같이 했던 동지들이 이후에 또 자기 얘기들 더 해가면서 특히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평가가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동지들도 그런 마음에서 오늘 여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논쟁을 하는 장이나 이런 장으로 생각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생각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서 저거 많이 때워야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심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변혁적 현장 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 추진 모임, 저희 이제 변혁 모임 혹은 뭐 추진 모임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에서 이제 10월 13일 활동가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당을 이후에 만들어질 노동자 계급정당의 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그날 한 5가지 정도, 그날 이제 크게 앞에 첫 번째 저희들의 상과 방향, 이것을 하나 정리했고, 두 번째 대선 투쟁을 이제 정리했잖아요. 이제 참가하고 계신 동지들도 있고, 아닌 동지들도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정리했던 내용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는 어쨌든 자본주의 체제 변혁, 즉,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노동해방과 평등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해 나간다는 그런 반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 변혁이 가장 중요한 이후에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할 당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노동자 계급 중심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계급 중심성이 분명한 우리의 당이어야 한다. 뭐 노동 친화니 무슨 뭐 노동과 관련돼서 얹혀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당의 핵심은 노동자 계급 중심성이라는 걸 좀 분명하게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의 10년의 진보 정당을 평가하면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은 의회주의에 매몰되고 의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평가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희들이 국제연대, 그리고 5번째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저희들의 원칙을 이제 잡고 그런 당을 한번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저희가 논의를 한 거고, 시점은 그날 변혁 모임에서 동지들과 같이 나누었던 시점은 2013년 내에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이제 대선 투쟁을 저희가 결정을 했고, 대선 투쟁 과정에서 변혁 모임에서는 논의가 더 진전이 되진 않았죠. 변혁 모임에 참가했던 다수의 동지들이 선거투쟁에 결합했고 선거투쟁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첫 평가는 선투권 차원의 평가는 자리였고요. 약간 현장 중앙이나 지역이나 다 혼재돼 있을 거예요. 변혁 모임했던 동지들과 선거투쟁에 참가했던 동지들이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하고 안 겹치는 지역이나 동지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서 이제 동지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 거는, 일단 변혁 모임이 당시에 2013년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제출한 것을 저는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야권연대였거든요. 그동안에 노동자의 정당 혹은 진보정당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처했던 정치 세력들이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정치 세력 그런 노동자 계급을 중심축에 놓는 그런 당이 아니라 어쨌든 의회주의 정당을 분명하게 선언했고, 그것도 자본가 계급의 정당과 연합하는 것까지를 지지난 연말이죠. 즉 2011년 말부터 급속하게 추진했고, 그것이 지난 1년 동안 총선과 대선에서 묻지마 야권연대, 현장과 노동자 계급을 배신한 대만한 야권연대로 저는 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더 이상
그것과는 그런 정치 세력과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많은 동지들이 문제의식을 같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노동자 대통령 선거 투쟁의 평가를 넘어서서라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가라는 대목에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저는 최근에 한 당에서 그러니까 뭐 진보정의당에서 대표 되시는 분이 우리 당의 지향은 사회민주주의다 이런 표현 하셨고요. 또 거기에 있는 모 의원께서는 진보 진영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포함된 것이 진보 진영이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더 급속도로 즉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 연대가 이후의 선거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계속 더욱더 심각한 정도로 저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노동자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는 표현이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 계급정당이라고 하는 표현이든 저는 그런 노동자 독자 정치의 저 영역은 저희들은 그냥 다 버리고 그들이 권력과 그리고 제도와 의회 중심으로 저는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장의 노동자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저는 그 정치를 만들지 않으면 저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공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공간이 저는 열려져 있고 그 공간을 저희들이 책임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저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투쟁의 결과 저희가 대선 투쟁에서의 의미와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지점이나 안타까운 지점, 저희들의 역량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저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 계급정당, 노동자 독자 정치의 깃발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번영 모임이 당시에 결정했던 2013년 내에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이 문제의식이 큰 현재의 운동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평가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게 있는지는 저는 그렇게 동의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적 영역이든 여러 가지 계급적 영역이든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잡고 싸워나가야 하는 이런 영역이든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작년에 1년 동안의 투쟁,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성과들, 그리고 현재의 한계들을 묶어내서 그 한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노동자 계급정당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여기 1, 2, 3, 4 동기들에게, 제안 드리는 건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결정했던 것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만들어야 할 그리고 변형 모임에서도 사실은 대선은 당장에 이제 앞에 있었던 전술의 과정이었고 그보다 좀 근본적으로는 노동자 계급 정당을 만들어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내에 혹은 뭐 그게 이제 누가 하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우리들의 현장의 힘과 이런 것들을 모아나가서 노동자 계급 정당의 가능성, 노동자 독자 정치의 힘들을 모아나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2013년 3월 중으로 동지들께 대토론회 또는 정치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리는 건데요. 시점은 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동지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힘있게 대선 투쟁에 결합했던 동지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지지를 보냈던 동지를 묶어서 힘있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동지들도 계시고 좀 더 현장에서의 평가와 그리고 동지들 모아나가는 과정들을 좀 더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동지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유실되거나 저는 길게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제출돼서 좀 치열하게 현장에서 대선 투쟁의 뭐 성과와 한계도 저는 같이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노동자 계급정당, 노동자 독자 정치의 이 가능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동지들과 전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한 지점 중에 3월 중에 동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지금의 이 토론회도 그 첫 번째 뭐 제안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제안이고 또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저는 이런 토론들이 계속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 노동자 대통령 손투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토론도 전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동지들이든 긍정적이고 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동지들은 전 치열하게 현장에서 토론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같이 모아나가서 저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 오늘 제안드리는 뭐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로 힘있게 나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올해 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빨랐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상반기 정도에는 어떤 추진 기구를 우리가 지역과 현장과 그리고 또 중앙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치열한 논쟁 그리고 함께하는 실천들을 같이 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까지 제안을 드렸고요. 요거에 대한 뭐 설명은 좀 짧고 아마 이거에 대한 동지들 의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좀 듣는 자리. 그리고 오늘은 뭔가 이제 저는 오늘 문제의식의 고민을 처음 이제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동기들의 문제의식 소중한 의견들 주시고 또 지역과 현장에서 충분한 의견들 모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약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동기들과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술자리에서 이제 토론이 이어져가지고 술자리로 쭉 갔는데 술자리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동 현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이번에 선거투쟁 과정에서 뭐 저는 장애인, 뭐 성소수자, 뭐 문화예술 진영, 뭐 저는 학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문에서 저희 투쟁하는 노동자 대통령을 지지하고 함께 해왔던 그런 소중한 성과들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지들 우리도 자성적으로 혹은 안타깝게 우리 역량의 한계로 평가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뭐 정말 투쟁하는 노동자들 신뢰받고 현장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자들의 정말 다수의 의견을 저희가 모아간 데는 부족했거든요. 저는 그런 대목에서 그러면 현장에서 투쟁사업장 동지들, 비정규직 동지들, 그리고 정규직 동지, 정말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정규직 동지들, 이런 신뢰받는 동지들을 묶어나가고, 이런 동지들이 중심에 선 저는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9697처럼 정말 거대한 노동자 대투쟁이 만들어서 그 결과로 당을 또 만들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숫자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술자리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저에게는요, 이건 뭐 손투본의 논의나 이런 건 아닙니다. 손투본의 동지들에게 제안 드린 건 이 한쪽 자리가 손투본의 동기들에게 제안 드리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현장에서 신뢰받는 활동가 동지들 1000명 정도 모일 수 있으면 저는 계급정치 깃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나 동기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했으면 좋겠다. 당에 관심이 크게 없거나 당 문제보다 노동조합 문제 이런 곳에 관심이 훨씬 많으신 동지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당에 대해서 뭐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이런 동지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런 동지들과 같이 토론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동기들이 적지 않은 동기들 저는 뭐 그게 1000이건 그냥 농담 뭐 이렇게 숫자로 그냥 얘기했지만 저는 500, 600, 700 뭐 이런 우리 현장에 있는 정말 많은 동지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 동지들 신뢰할 만한 동지들이 저렇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저는 계급정당의 깃발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의 이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동지들 또 좋은 고민, 문제의식 제출해 주셔서 같이 토론돼서 풍부하게 토론돼서 그것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노동자 계급정치의 밑거름,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올해 내에 계급정당의 깃발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